안녕하세요. 홍석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인더 제팅이라는 기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머터리얼 제팅을 알아봤는데요. 바인더 제팅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알아볼게요. 바인더 제팅은 뭐냐면은 재료를 이용한 바인더 분사 기술인데요. 바인더 재료를 분사하는 거죠. 그래서 업체별로 이제 상세 기술에 따라서 잉크젯, 멀티젯 이런 다양한 상용화 기술로 응용 발전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바인더 제팅이 머터리얼 제팅하고 틀린 것은 머터리얼 제팅의 재료는 대부분이 이제 잉크형 그러니까는 액체 그러니까는 포토폴리머 같은 액체에서 액체를 제팅을 한 다음에 빛으로 실제로 경화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바인더 제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더를 갖다가 옆으로 롤러로 밀고요.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 헤드 같은 이러한 내용 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이제 파우더를 갖다가 경화를 시키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머티리얼 jet의 퓨전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머터리얼에 대해서 이제 코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것들이 갖다가 실제로 약간 이제 뭉치는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러한 형태 이제 어플라이 에이전트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약간 경화시키는 빛을 뿌려서 에너지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퓨즈드 되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퓨즈드는 우리가 용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녹아서 섞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거 갖고 설명하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바인더 제팅은 이제 잉크젯 파우더 프린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터리얼 제팅하고 앞쪽에 4번에 있는 머터리얼 제팅하고 계속 좀 다른 거를 보면은 얘는 파우더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헤드에서 잉크가 나오는 건 비슷한 형태이지만 파우더가 있더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D 잉크젯 프린터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평평하게 벼른 파우더 재료 위에 필요한 형상의 단면 모양만 컬러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잉크는 바인더 역할을 하는 성분에 의해서 서로 응집이 되고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적층해서 입체물의 조형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잉크젯 프린팅과 같이 출력물의 색상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가루가 쭉 나가고 여기서 잉크 뿌리고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피규어 제작이나 스캔한 인물을 색을 입혀서 출력하는 캐릭터 사업에 이 바인더 에디팅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터로 캐릭터를 만드는 게 한동안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3D 프린터가 바인더 제팅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요. 파우더 재료를 공급하는 장치와 이렇게 파우더 재료 공급하는 장치와 인쇄면을 일정하게 해주는 롤러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요 레벨링 롤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우더가 전체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지대가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래서 이 파우더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 후에는 응집되지 않은 파우더만 제거하면 되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2D 잉크젯 프린터와 프린팅 방식은 거의 같고요. 인쇄되는 용지 대신에 파우더가 깔리게 되고 용지가 교환되는 대신에 새로운 층에 파우더가 지속적으로 적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출력 이후에는 제품의 강도를 높이고 세계 발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용 용지에 담궈서 함침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머터리얼 제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폴리머를 사용하는 SLA 방식은 출력 이후에 오븐에다 찌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븐에다 찌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석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함침이 뭐냐면요. 가스 상태나 액체로 된 물질을 물체 안에 침투하게 해서 그 물체의 특성을 사용 목적에 따라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고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 용제를 쓰지 않고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흡수시켜서 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침을 하고 나면 단단한 세라믹 같은 느낌이 나고 무광에서 유광 느낌도 나고 색도 선명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인더 에팅 방식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인더 분사 방식의 특징을 보면은 잉크젯 형식의 프린터 헤드로부터 연속적인 분말층 상에 바인더가 분사되거나 직접 액상 폴리머를 분사해서 경화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인더, 이런 게 이제 바인더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잉크 쪽에 바인딩 컬러 잉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헤더에서. 그 바인더 분사의 경우에는 최종 출력물은 강성과 표면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 결합되지 않은 분말을 제거하는 공정과 분말의 확산, 침투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 표현이 쉽고 다양한 재질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바인더 분사의 경우에는 접합제의 성질에 따라서 강도를 우수하게 만들 수 있으나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색상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재질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재료 분사 쪽에서 이쪽 컬러 잉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바인딩을 하면서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인더 세팅과 관련된 동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Binder jetting additive manufacturing is a process inspired by the technology of inkjet printers. In this process, a liquid binder is selectively deposited on a powder bed with a print head. It is a growing process that allows the production of parts for the manufacturing, medical, and dental industries. This technique enables the production of metallic and ceramic parts as well as sand molds for castings. To start the process, a 3D drawing is imported into.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메탈이나 그리고 샌드, 모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인더 세팅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프로덕을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The printer software. The powder to be used is placed in a dispenser, which ensures a constant supply during printing. First, a powder layer of a specific thickness is spread. Thereafter, the printing head, moving on two axes, projects the binder where necessary. Before moving on to the next layer, the solvent contained in the binder is evaporated by an incandescent lamp. The powder bed is then lowered and a new powder layer is deposited. Therefore, the production takes place in a series of steps that build the part layer by layer. When the cycle is completed, the binder is cured by placing the container in a furnace. The temperature and time depend on the type of binder employed during printing. After this step, unbound particles are removed to reveal the. 자, 앞쪽에서 보면 바인더 이제 그 가루가 뿌려지고 바인더 잉크가 된 다음에 걔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빛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경화시키기 위해서 오븐 같은 데 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루를 제거하면서 실제로 제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Part or the mold. After this step, the sand molds are ready to be used in foundries. The metal and ceramic parts must undergo sintering, infiltration, heat treatment, or hot isostatic pressing before being used. 자, 이러한 형태의 이제 바인더 세팅에 관련돼서 봤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영문을 갖다가 실제로 여기에다 써놓고 그다음에 번역을 좀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잉크젯 프린터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술이고 액체 바인더를 파우더 베드에 분사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조하고 의료, 치과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요. 주문을 이용한 타형이나 그러니까 모래죠. 그 다음에 석고 제품이나 메탈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3D 드로잉이 프린터 소프트웨어 안으로 임포트가 되고요. 다음에 파우더는 디스펜서 안에 위치하고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공급이 됩니다. 다음에 제품을 생산을 위한 레이어 두께를 지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프린터 헤드는 바인더를 필요한 곳에 뿌리고요. 두 번째가 바인더 안에 포함된 용제는 다음 레이어 이전에 백열 램프에 의해서 중발이 됩니다. 그 세 번째가 파우더 베드가 한 단계 내려가고 새로운 파우더 레이어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세 단계가 반복이 되는 형태고요.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오븐 또는 용광로 안에 용기 안에서 바인더는 경화가 됩니다. 그 시간과 온도는 바인더의 타입에 디펜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를 제거하고 완성된 제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앞쪽에서 이제 그 사형을 가지고 바인더 세팅을 봤는데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 G 프린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앞쪽에서는 컬러가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그 이제 피규어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린터 G 프린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바인더 세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아이폰 4의 케이스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아이폰 4에 여기에서 보면은 아이폰 4의 디자인 내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G 프린트에 관련된 그 이제 슬라이싱 툴에서 실제로 얘를 프린트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프린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프린팅이 이제 완료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완료가 된 내용들을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프린팅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레이어당 이제 바인드 세팅을 해서 프린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완료가 돼서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용물을 끄집어내는데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단 붓으로 이렇게 관련된 분야를 닦아주고요.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진공청소기 같은 흡입기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흡입을 합니다. 재료를 이렇게 흡입을 하고요. 자, 재료가 흡입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저렇게 후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저렇게 후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함침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거를 갖다가 좀 가루도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색상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실물하고 가깝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관련된 화학 물질에다가 저렇게 함침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보면 이제 색깔도 명확하게 나오고요. 저렇게 이제 닦아주는 거죠. 실질적인 아이폰 4인데요. 아이폰 4를 프린팅한 그러한 결과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실제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피규어를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한 다음에 약간의 이제 후처리, 붓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생동감 있게 터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바인더 제팅에서 실제로 메탈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면은 바인더 제팅 메탈인데요. 금속 분말을 서로 결합시키는 바인더 용액을 프린터 헤드가 이동하면서 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열 램프에 의해서 층이 건조된 후에 새로운 분말층들이 입혀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되는 제품이 출력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바인더 경화는 초기 출력 제품의 경우에 기공이 많고 깨지기가 쉬워서 175도의 오븐에서 24시간 동안의 결합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0% 금속이고 완전히 얘가 이제 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 기공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동 분말로 가득 찬 챔버 안에서 24시간 동안에 2000도 이상의 열을 받게 되면 물체는 더욱더 단단해지면서 결합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청동 분말이 이제 제품에 스며들면서 완전히 이제 금속 제품이 되는 거죠. 기공 쪽도 다 이제 실제로 단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후처리 작업으로 연삭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인더 분사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은 금처럼 매력적인 표면 처리를 할 수도 있어서 고성률을 생산하는 사람과 예술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바인더 제팅의 메탈 방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바인더 제팅의 메탈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텅스텐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형태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동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금속을 바인딩하는 그러한 물체들이 처음에 금속을 좀 어떤 형체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븐에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완전히 경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바인더 에팅 세라믹 같은 경우에 세라믹을 붙이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세라믹 같은 분말에 바인더를 분사하여 연속적으로 적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과 동일하게 고온의 오븐에서 건조, 결합이 이루어지고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말은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온에 감화해서 예비 유약이나 하소, 유약, 후결 공정을 거쳐서 표면이 매끈하고 열에 강한 제품이 제작되는데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다음에 유약을 바르는 공정 중에 소실되는 미세한 부분들 때문에 정밀도는 약 2mm로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 꽃병, 접시, 컵, 그릇 같은 식탁에 사용되는 식기 생산에 이 방법이 이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바인더 웨스팅 글래스라고 해서 유리를 붙이는 부분인데요. 제가 유일하게 실제로 이제 실제적인 방식을 보지 못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실제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소다나 석회, 유리 분말에 층이 쌓이고 바인더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 세라믹 바인딩법과 동일하게 오븐에서 건조 및 결합 공정이 이루어지며 유리 분말로 채워진 박스에 장착되어 750도의 가열 공정을 거쳐야 고체 유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바인더 분사 방식으로 탄생된 유리는 흰색이나 검은색이며 기공이 많고 깨지기 쉬우며 표면이 거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인더 에팅 클래스까지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사용 주조라고 해서 샌드 캐스팅. 이제 바인더 에팅에서 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샌드 캐스팅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굳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 물체를 생산하는 금형과 화형, 그러니까 모래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형을 이제 샌드 캐스팅에 화형 주조하는 게 금형이나 화형을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화형 주조용으로 분말 베드에 적중되는 재료는 특수한 공학용 모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말 베드에 적중되는 재료는 특수 공학용 모래를 사용하고요. 오래된 제조 기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 주조 방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만든 자, 이러한 형태의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인더 에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해서 PBF 방식은 다음 차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